지금까지 쥐라기 박물관에서 알려주는 공룡 이야기를 들었다면 찐 공룡 덕후 맞죠? 오늘은 독특한 행동 양식을 보여주는 공룡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명 박치기 공룡과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전혀 다르게 지난 익룡인데요. 이곳에는 오르니토케이루스라고 하는 익룡을 대표하는 진본 화석이 있답니다. 자, 다 집중하시고 또 저만 따라오세요. Follow me. 박치기 공룡으로 유명한 파키케팔로사우루스가 알고 보면 박치기를 잘하지 못했다는 거 아세요? 책과 만화에서 자주 소개되면서 돌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미지가 강해졌지만 실은 박치기를 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이 머리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둥근 돔 모양처럼 불룩 솟아오른 파키케팔로사우루스의 정수리 내부는 거의 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두께는 25cm에 이르는데요. 1970년대부터 주로 이 두개골이 박치기용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현재 시대의 큰 뿔량 수컷처럼 파키케팔로사우루스도 서로 머리를 부딪혀 암컷이나 영역을 위해 싸웠다는 말인데요. 이와 달리 박치기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파키케팔로사우루스를 포함한 근현종의 두개골 단면을 분석해본 결과 어른이 된 개체가 박치기를 할 때 그 충격을 흡수할 만한 구조를 갖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인데요. 즉, 박치기를 하면 그 충격으로 뇌진탕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던 중 지난 2012년 미국 위스콘신 오시코시 대학의 조지프 피터스는 외상으로 인해 두개골 표면이 움푹 들어간 파키케팔로사우루스 화석이 있음을 지적했고 이 상처야말로 박치기의 증거라고 제시되기도 했는데요. 파키케팔로사우루스의 정수리가 박치기의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대방 가슴에 머리를 박듯이 들이밀며 싸웠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돌머리라는 이름이 붙은 이후 7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머리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답니다. 단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던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달리기를 잘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아니, 달리는 속도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뒷다리나 꼬리의 구조 또는 길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해요. 파키케팔로사우루스의 뒷다리뼈는 길고 또 근현종 화석으로 추정해보면 꼬리는 길었으며 힘줄이 많은 딱딱한 구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꼬리를 똑바로 뻗은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균형을 이루며 빨리 달릴 수 있었다고 짐작하는 것이죠. 파키케팔로사우루스의 무리들은 모두 초식성으로 보고 있는데요. 입의 앞부분에는 케라틴으로 이루어진 부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리와 구부러진 앞니를 이용해서 잎사귀 등을 입에 넣었고 꺼끌꺼끌한 이빨 모양 또한 입에 넣은 잎사귀를 먹을 때 유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룡과 많이 닮았지만 공룡이 아닌 하늘을 지배했던 익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익룡은 공룡과 매우 가까운 관계이지만 공룡이 진화하기 이전에 갈라져서 별도로 진화한 비행 파충류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오래된 익룡은 흑일 트라이아스기 약 2억 1,500만 년 전에 출현했고 6,600만 년 전 공룡과 함께 최후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백악기 중기 유럽 일대에 살았던 오르니토케이루스는 가장 큰 익룡 가운데 하나로 양 날개를 펼치면 5에서 6m나 된다고 해요. 날개의 면적은 이렇게 작은 비행기와 맞먹지만 뼛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몸무게 40kg 정도로 사람보다 가벼웠을 거라고 하는데요. 날개막은 길게 뻗은 네 번째 앞 발가락에서 몸통과 다리를 지나 발목까지 이어졌습니다. 두개골은 길고 가느다라며 주둥이 끝에는 골질의 벼이 위, 아래로 하나씩 나 있습니다. 길게 뻗은 주둥이에는 원뿔 모양의 뾰족한 이빨이 나 있고 꼬리는 아주 짧았어요. 바닷가 근처에 살며 긴 원뿔 모양으로 배열된 날카로운 이빨은 덫과 같이 생겨서 물고기를 낚아채기에 적합했고 바다 위를 활공하면서 물고기나 두 종류를 사냥하며 살았다고 해요. 또 화석이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철새처럼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거리 이동을 하기 위해 날개짓을 하지 않고 공기의 열이나 상승 기류를 이용한 활공 비행을 했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때문에 유럽뿐 아니라 남미까지도 생활 영역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이죠.
최초의 익룡 화석은 1827년 영국 서섹스의 윌드층에서 발견되었지만 1869년까지는 공식적으로 기술되지 않았다고 해요. 1000점 이상의 화석으로부터 36종이 분류학상에 맞춰 명칭을 바르게 정했지만 이 가운데에서 오르니토케이루스를 여러 종으로 분류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식종인 오르니토케이루스 시무스만 남은 상태고 남미에서 발견된 종인 오르니토케이루스 메셈브리누스는 제 연구를 통해 트로페오그나투스라는 별도의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우와! 지금까지 공룡의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 어땠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티라노사우루스와 트리케라톱스부터 공룡인 줄 알았지만 공룡이 아니었던 익룡의 비밀까지 쫙 알게 된 지금 저는 공룡 박사가 된 기분이에요. 이곳 안면도 주라기 박물관에서 공룡의 숨기를 직접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약속해요. 좋아요와 구독, 다음은 고고싱! 현장 체험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안녕!